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이해찬에게 장애인 인권 교육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이해찬은 교육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해찬은 남을 교육시킬 게 아니고 스스로가 교육을 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지금 이 장애인 인권 교육 좀 들어라 이렇게 인권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해찬은 이 장애인 인권 교육뿐이야 인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든가 이 대한민국 야당을 갖다가 얼마나 탄압을 했습니까? 함부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말 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해찬 하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해찬만 나오면 머리가 90도로 이렇게 꺾일 것입니다. 안 보고 싶어서 그 모습 영상을 갖다가 그럴 정도로 이해찬이가 참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이렇게 군림을 했는데 그도 이제 며칠이면 사요나라입니다. 네. 그도 며칠 두면 끝입니다. 어디로? 민주당 당대표에서 사라지는 운명입니다. 아무리 역사는 변화가 없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역사는 변함없이 그 물결을 타고 흐름을 타고 흐르게 돼 있습니다. 흘러나갑니다. 물이 모여서 흘러서 산천을 휘어잡다가 드디어는 바다 속으로 침몰합니다. 그 물이. 마찬가지로 이해찬도 지금 강산에서 잘 놀았습니다. 마음대로 그 고난은 대한민국 산하를 초롱초롱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할 때마다 정말 굳은 표정으로 그 단호함이며 그 결기며 그러나 그 결기와 단호함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나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당 대표로서 정말 어떤 병영의 사령관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시대는 갔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26일 아닙니까? 이제 4일만 있으면 여기 8월 28일 전당대회 끝나면 그는 바다로 산에서 흐르는 물을 타고 산하를 지나서 바닷속으로 침몰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닷물 속에 용해돼 버리는 그러한 하나의 사람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권력이 다 그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오지 말아라 해도 그 레임덕은 오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 반등 몇 퍼센트 오르고 내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코로나의 문제고 코로나 정치의 어떤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란 거는 모든 이치가 권력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지금 이번에 4년하고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이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리 스트롱맨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떼거리라 하더라도 역사는 냉혹합니다. 강은 흐름 굽이 흘러서 산하를 지나서 바닷속에 용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권위 이해찬 드디어 인권위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교육 좀 들어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회의가 24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그거에 대해서 인권 교육을 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 대표의 교육 수강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저 이 대표가 이렇게 인권 교육을 받는 모습을 한번 꼭 어떤 영상으로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교육받는 태도가 어떤가. 그러니까 결국 이 대표는 지난 1월 15일 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 해서 장애인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소위 구설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권위는 민주당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별 행위를 중단해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라. 장애인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해찬에게. 공고를 받은 민주당은 법에 따라 90일 내에 바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닐 경우에 이유서를 내야 됩니다. 이번 공고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진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표 발언 직후에 이 대표는 설 연휴까지 장애인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인권위는 반복되는 이 대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긴급 진정을 받아들이고 권고하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7개월 만에 최고 수위 조처인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걸 딱 보면 말이죠. 이게 이제 이해찬이가 그만둘 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한 5일 남았죠? 4일 남았나요? 지금 정경두도 국방부 장관이 그만둘 때가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도 그 후임평이 많이 오르내리니까. 후임자가 가도 정경두하고 유사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반듯한 사람이 가면은, 만약에 반듯한 사람이 간다면은 대통령에게도 국가안보에 대해서 딱 하고 할 말을 하는 국가안보상 이건 안 됩니다. 됩니다를 얘기하는 또 장관이 나올 줄 또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아무리 친문이라고 친문처럼 보여도 친문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친문이 부스러지는 소리들이 난다고들 합니다. 친문이 이제 제 갈 길을 갑니다. 이낙연이한테도 가고 누구한테도 가고 또 혹시 이재명이한테도 갈 줄 압니까? 이재명이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친문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친문을 향해서 선전포고한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분화가,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8월 말경 9월 초쯤 되면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깨지기 시작하면 요란하다고. 원래 바위돌이 깨지는 소리가 한번 깨지면은 그 연쇄 반응이 엄청나게 센 법입니다. 견고하게 밀집된 다이아몬드형 바위일수록 그 깨지는 소리가 더 우렁차고 요란할 것입니다. 파괴의 강도도 더 셀 것이고, 결국 권력이란 것은 176석으로 폭주하고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넘겨치고 넘어가고 파멸법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온갖 걸 지금 발휘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결국 대한민국은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176명 중에서도 의인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조응천도 있을 수 있고 또 금태섭도 있을 수 있고 제2의 제3의 금태섭, 제4의 금태섭, 제5의 조응천 다 있게 마련이다. 이게 역사의 순리고 정치의 귀결입니다. 이 현실 정치의 귀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분화, 잘못된 흐름에 대한 역류 등등 이런 부분들, 이거는 역사의 하나의 순기능입니다. 네.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저번에 이런 얘기도 했죠. 전국 장애인회의 발대 시계까지 나가가지고 야당 정치인들을 가르쳐가지고 말하는 걸 보면은 정상인처럼 비춰도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해가지고 또 장애인 얘기를 했다가 그냥 반나절 만에 사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저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불치입니다. 불치. 인식의 불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인식의 세계는 불치입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자기 스스로의 뼈 깎는 노력 없이는 안 되는 불치. 네. 이번 기회에 이해찬 장애인 인권교육 들어라. 인권위의 그 판단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가장 추운 새벽 4시, 5시 엄동설안의 그 추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에 참 고통스러운 그 하루의 날. 그러나 머지않아 두서너 시간만 지나면 태양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양은 떠오릅니다. 태양,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은 확실하게 떠올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속에 따뜻함을 안겨주고 평화를 안겨주고 행복을 안겨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